어제 이제 90년생 김용태 천하의 용인의 한 명이었죠.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. 김용태 비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뭐 국회의원 중에서 얼굴은 제일 잘생긴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. 원내에서는 이제 윤희석 대변인 소영주 소장이 있고 원내에서는 이제 김용태 의원이 제일 잘생기지 않았나. 대충 20살 차이예요. 우리랑. 그래? 저하고 20살 차이. 잠깐만 지금 질투나 경쟁심을 그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안 된다. 피부가 다르지. 우리는 저 다르지. 그렇지. 알겠습니다. 왜 그래요 또. 미안합니다. 의문의 1패씩 갈게. 내가 90 학번이에요. 90년생이고. 연애 빨리 했으면 자식 버리네요. 네, 그런데 자식까지는 아니고. 김용태 의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. 국민들이 놀랄 정도로 변화를 보여드릴 것이다. 그런데 지금 딱 김용태 비대위원장 옆에 보이는 김문수 후보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? 어제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했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뚜렷한 말이 없었어요. 놀랄 정도의 변화 있을 것 같습니까? 어렵죠. 어렵다.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론 지난 토요일 그 새벽에 있었던 비대위에서 김문수 후보 교체하는 거 혼자 반대했고 비대위에서 뭐 중간중간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분명히 있는데 현실 인식이라든지 또 행보가 좀 많이 선명하지는 않아요. 그 나이에 비해서. 예, 그런 평가를 쭉 받아왔습니다. 어떤 면에서 보면 친윤 쪽에 치우쳤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 천하용인에서 빠지면서 뭐 뒷얘기들 많잖아요. 왜 빠졌나. 본인 지역구에서 어떻게 공천됐나. 뭐 이런 것 쭉 이제 얘기가 있는데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조선일보나 이런 언론하고 인터뷰한 것도 보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게 개혁적인 모습하고 좀 다른 게 보여서 예를 들어서 계엄을 당대표가 몰랐다는 것 자체가 당대표의 과오다.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한동훈 전 대표.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. 그때 익심 논란 때도 한동훈 대표를 비난을 했었어요. 과거에 그 총선 국면에서. 그러니까 그 시각은 그럼 어떤 시각인 거냐. 사실관계를 몰라서 그런 거냐. 그걸 떠나서 시각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할 땐 제가 볼 때는 개혁적인 시각하고는 방향이 다른 곳에서 게임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. 계엄을 당대표가 모르는 당대표 잘못입니까? 그렇죠. 그건 아니잖아요. 계엄한 사람이 어떻게 계엄했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. 어떻게 했길래 계엄도 몰라 당대표가 이 얘기잖아요 지금. 제가 이제 과거 다른 방송에서 대기실에서 이제 김용태 전 의원을 보면 예전에 전 의원이 아니죠. 의원 보면 예전에 의원 전일 때도 이제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도 몇 번 출연해서 잘 알거든요. 근데 계엄 전에 그때 뭐 제가 정확히 의대 문제인지 아니면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막장으로 쭉 갈 때예요. 근데 질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야. 어떻게 생각하냐. 고뇌를 하더라고요. 고뇌? 네, 고뇌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방송에서 우리 다들 사실 뭐 있잖아요. 혹시 당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. 더 이게 아닌데 그렇다고 의리나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세게 비판하기는 애매하고 이걸 어떻게 대답하지 이러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어요. 그럼 보세요. 제가 아까 90년생이라고 굳이 톡 얘기한 이유는 뭘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다고 연애 얽매일 게 있겠어요. 근데 90년생이 저렇게 한다는 얘기가 천하용인에서 넘어왔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천을 받았잖아요. 할 말 다 해야 됩니다. 이 정도 비대위원장 됐으면 거기에 대한 약간 본인의 공천을 준 사람에 대한 미안함, 거기가 친윤 지도부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게 좀 있지 않나. 근데 미안할 게 따로 있죠. 공과 사를 구분해야죠. 그렇죠. 지금 더군다나 비대위원장이라면 그렇죠. 훨씬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. 그럼요. 근데 오늘도 잠깐만요. 오늘도 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탈당 내가 뭐 건의하겠다 했는데 탈당이 아니고요. 탈당과 출당은 다른 얘기예요. 그렇죠. 자진해서 탈당하는 거하고 당에서 절연하는 그 모습 절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야 국민이 받아들일 때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분하고는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의지를 갖고 행했구나. 이렇게 받아들이지. 그냥 탈당하기를 바란다. 김문수 후보와 똑같은 얘기하면 두 분 아까 사진 있었잖아요. 39살 차이예요. 똑같습니다. 그럼 39년 동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아니에요.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.
알겠습니다.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자당 비대위원장이 홍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뭐 오죽 하실 생각은 근데 뭐 오죽 강화해. 답답하면 강화해봐요. 그렇겠어요.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늘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때 방송에서도 고심하듯이 늘 고심하는 정치인 같은데 젊은 정치인 그러면 안 돼요. 90년생이잖아요. 예. 그리고 젊다는 건 앞으로도 본인이 정치할 시간이 많은데 왜 배지 달고 왜 비대위원장 합니까? 소신 발언하고 옳은 거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수 진보로 떠난 시대 정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찔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눈치를 보죠? 젊은 정치인이 그것도 당이 막장 드라마 찍어서 세워진 비대위원장이면 그 5월 10일 날 있었던 부분에서 정확하게 권선동 원내대표 물러나라. 이번 선거를 위해서 거기 있으면 안 된다. 그렇죠.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안 하면 며칠까지 안 하면 출당 제명하겠다. 이거는 선거로 해서 어쩔 수 없다. 그러고 가야지. 이런 식으로 가야 정말 국민이 놀랄 만한 변화지. 이쪽에 눈치 봤다가 저쪽에 눈치 봤다가 애매하게 뭐 비상계엄을 반성하고 뭐 그 정도 뭐 반성 그거 대단한 거예요? 행동도 없이. 그래서 저는 이건 보훈 인사라서 한계가 있다. 결국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시 김문수 후보 쫓아낼 때 유일하게 비대위에서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고마운 마음에 당신 하쇼. 나 지켜주쇼 또 이거잖아요.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뭐 답답해요. 90년생 예, 그 공달 윤희석 선생님과 공주 소영주 선생님께서 공천만 주세요. 예. 공주 소영주 선생님께서 하신 그 내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들. 네. 혹시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또 여기서 좋아요와 구독을 또 팔아야 돼서. 비대위원장이 그날 그 일요일이죠, 일요일. 예. 일요일 오후에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공관 비대위원장을 이제 교체를 해서 새로 인선을 해야 되는데 전화 좀 받았어요.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. 젊은 분을 하고 싶다. 예. 김문수 후보는. 그래서 뭐 젊은 여성 얘기도 나오고 뭐 서재영 의원 얘기도 하고 김용태 의원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적절히 하시라. 그냥 뭐 그런 정도 얘기만 서로 했는데 중요한 게 김용태 의원을 할 때 비대위원 하던 분을 올렸단 말이에요. 예. 이상하지 않아요? 그렇죠. 비대위원이었는데 거기서 올렸어. 승진한 거죠. 사실 지도부가 책임을 다 져야 자 그러면 되는데. 김문수 후보 반대했다는 이유로 올렸다는 것밖에 안 돼요. 뭐 그건 뭐 좋아요. 이제 본인이 깜짝 놀라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이 빼고는 깜짝 놀랄 게 없는 겁니다 지금. 그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은 그냥 친윤의 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. 탈당을 촉구한다 윤 대통령에게. 예. 탈당을 촉구한다. 여기서 출당시킬 수 있는데 탈당을 촉구한다. 그게 다르죠. 민주당에서 탈당을 촉구한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결이.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. 사실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. 김문수 후보하고 너무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.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 선거운동 동참하라는 의미로 들리긴 하는데 이러한 지금 왜 겉에서 밖에서 그러니까 선대위에 들어와서 안 도와주면서 뭐 이런 이제 식으로 분위기가 몰아가요. 예.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보세요. 한동훈 후보가 밖에서 이제 이재명 공격 엄청나게 하면서 당원 모집하고 있어요. 그 자체로 선거 도와주는 겁니다. 지금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하나요? 저희 입장에선 주적이 이재명이지 않습니까? 지금 김문수 후보나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뭐 기존 지도부나 그 지난 한 열흘 동안 이재명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. 한덕수 때문에. 내부에서 싸우느라. 아무도 못했잖아요. 뭐 교체를 하네, 뭐 한심하네, 뭐 알량하네 이러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 사이에 계속 메시지를 발산하면서 당원 가입 운동을 하는 것을 그게 선거운동이지 앞에 나와서 아까처럼 후보 뒤에서 사진 얼굴 나오고 시장 가서 같이 주먹이나 불끈 쥐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강력한 내부 비판을 해주셨고 사실은 김용태 의원도 우리 그 서영주 소장님의 바른말 아카데미 네. 내부에서 욕을 먹더라도 그 지도부에서 좀 눈치를 주더라도 나는 바른말 하겠다. 해야죠. 지금 보면 젊은 김용태가 아니라 젊은 김문수예요. 바른말 아카데미 입소해가지고 교육을 좀 받으면 받아야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바른말 아카데미 연락처는 나중에 배너로 나가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죠. 비교원. 비교.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배지 안 단 서정욱이에요. 배지 안 단 배지 서정욱. 단. 너무 세. 배지 단. 젊은 배지 안 김문수도 단, 아니라. 배지 단 서정욱. 네.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지단 잘생긴 서정우. 배지 단 잘생긴 서정욱. 잘생긴 서정은.
에이 그럼 또 서정욱도 못생겼다라고 했더니 안 돼요. 아니 서 변호사 미안해요. 귀염상이에요. 그러면 상대적으로 붙이면 돼요. 배지단. 상대적으로 그것도 하지 마. 알았어. 하지 마. 멸망하지 마. 배지단 젊은 서정욱. 왜냐하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땐 주류에 서고 싶어하는 정치적인 DNA가 강한 것 같아요. 서정욱 변호사는 저랑 얘기했을 때 자기는 어렸을 때 되게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주류만 바라보면 살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은 이명박 때 이명박이었고요. 박근혜 때는 박근혜였고요. 그다음에 황교안 들어오니까 황교안이었고요. 그다음에 지금 김문수야? 윤석열 오니까 윤석열이었고 지금 이제 한덕수 가니까 한덕수였다가 갑자기 이제 또 김문수 됐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주류의 입장에 주류에 서겠다라는 게 서정욱 변호사의 입장인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우리 누구야? 다음 달엔 이재명인가요? 네? 그럴 수도 있어요. 아니 보수 우파 내에서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우리가 대략적인 내막은 다 알고 있잖아요. 비대위원으로서 다른 소리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시킨 것이 아니라 그럼 비대위원으로서 우리랑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서 네가 이미지가 좋으니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이미지 좋은 방패막이 해라. 만약 김용태 안 세우면요 그 화살은 권성동이 바로 맞아요. 바로 죽어요 그냥. 근데 그 방패막이로 내세운 거잖아요. 그래서 당내에서 어떤 권위와 리더십을 갖고 빠르게 모든 걸 변화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지나 이런 것은 좀 없지 않을까.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약간 저도 뭐 그런 근데 그래도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쵸. 배지 달았고 비대위원장까지 하잖아. 그러니까 나의 그러네. 정치적인 거는 일단은 성공했다. 남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. 여당의 최연소 네. 예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보다 더 어렸을 때 지금 네. 사실상 당 대표를 하는 네. 격이에요.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번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됐으면은 정말 선거도 해볼 만하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. 예. 근데 선전은 했지만 세가 불리하다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. 배지에서도 밀리고 당원에서도 밀린단 말이에요. 근데 명분은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이재명 공격하면서 당원 모집하는 게 선거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힘이 약하고 좀 세가 약하면 어느 정도는 나를 견제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좀 허물어뜨려야 되고 미안한 감정을 갖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 김문수 후보 뒤에 서 있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은 같이 서 있으면 김문수 후보를 반대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좋아했던 분들이 야 그래도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도와주고 있네.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. 그래서 지지층이 이제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당권을 잡으려면 당내의 기득권과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겨야 되잖아요. 그 새로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. 당원이라든지 배지로.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경계만 더 높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운동 처음부터 나 경선에서 졌어요. 나 정말 내가 뭐 경쟁자였지만 나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정권 교체하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. 그래서 같이 돌아다녔어 봐요. 그러면은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로 나갔을 때 김은혜를 자객으로 못 보낸다니까. 근데 이제 명분만 갖고 하다가 그렇게 이제 경기도지사 떨어지고 당내에서도 계속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져 있잖아요. 그 길을 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보수파는 이준석과 한동훈으로 가야 되는데 당내 그 견제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. 현재 스탠스로는 조금 좀 위험해 보이지 않나. 세를 모으는 구심점이 되려면 일단 뭐 친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생각이 다른 사람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다.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. 그게 좋지 않을까.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짧게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대표지를 맡고 있는 윤석 대변님이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. 짧을 수가 없죠 이 얘기는. 아 그래? 자 이명박 박근혜 때 박근혜가 아깝게 졌을 때 선대위에 안 갔습니다. 이명박 후보 뒤에 없었단 말이죠. 홍준표 윤석열 때 홍준표도 졌지만
대구에 딱 한 번 올라가서 찬조 출연 한 번 했고 그때 형님 그랬어요. 윤석열 후보가 딱 한 번 하고 더 예. 못하겠다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다 대구 왔다고 한 번 하는 게 다예요. 선대위에 들어간 적도 없고. 근데 유독 한동훈 후보에게만 지금 그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이 단어 참 싫은데 프레임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프레임이지. 예. 그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물론 뭐 다 털고 그래 나 뭐 당을 위해서 막 뭐 그러면 그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. 제가 볼 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럴 수 있을 만한 당 상황이라는 말이에요. 한동훈 후보가 나가서 할 만큼 자 봐요. 연단에 지금 누구 있습니까? 김문수 후보는 뭐 후보니까 그렇게 치고 권성동 뭐 기타 등등 예.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우리 당 대선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런 방구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낸 적이 있나요? 그게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저도 만약 홍준표 후보가 됐으면 한동훈 후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김문수 후보는 좀 어렵지 않을까. 뒤에 있기가. 왜냐면 너무 생각이 달라서. 그럼요. 왜냐면 본인의 세계관이 다르니까. 대신 이제 열심히 응원합니다. 뭐 이 정도만 해야지 뒤에 서 있기는 사실은 조금 김문수 후보는.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탈당이나 출당 얘기를 했는데요.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 한 얘기가 뭐냐면은 윤석열 탈당하는 건 옳지 않다. 도리에 맞지 않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대구 경북 선대위 출정 시대 기자들과 만나서 탈당하는 건 본인 뜻이다. 그런데 우리가 뭐 자진 탈당하면 출당이나 제명 조치 검토하냐? 기자들이 물으니까 현재로선 그런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요. 또 윤 보고 탈당하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영분이 없어지겠네요.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정도 멘트면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하기는 쉽지 않죠.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. 그 이제 박근혜, 이명박 얘기를 하시는데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당원에서는 그때 이겼잖아요. 그렇죠? 민심이 경선에서. 2007년 경선 말씀하세요. 네, 당내에서는 당원들도 박근혜 편이었고 의원들 숫자도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이랑 거의 비슷했어요. 그러니까 요 박근혜랑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정말 비굴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막 정말 90도로 인사하고 그래서 대구시장 자리를 따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. 이 선택하는 게. 근데 발톱을 먼저 드러내면 힘이 약한 쪽에서 발톱 드러내면 몽둥이 찜질이 오더라고. 그래서 현명하게 줄을 잘 제가 이제 소장님 타시면서 말씀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그때는요 가는 길이 같았어요. 가는 어느 길이 때, 같았기 어느 때? 때문에 이명박이나 홍준표나 그 저 박근혜 뭐 윤석열 요 때는 가는 길이 같았단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.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선거 때는 노무현 정권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가자 하는 길이 같았고 홍준표 윤석열 요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 우리 탄핵 극복하고 문재인 정권 끝내고 우리가 보수 정권 다시 창출하자 이 방향이 같았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방향은 같은데 그 방향을 보는 그 관람석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지금. 사실은 계엄이라는 대형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 같이 할 수가 없다는 선거가 말씀이죠. 탄핵 때문에 생긴 선거잖아요. 그럼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같아야 뭘 가는 거 아닙니까? 그걸 가지고 선거에서 경선을 했는데 한덕수라는 바깥의 변수로 인해서 우리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 변수를 설계한 사람들도 있고 결국 성공 못했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조건이 아니에요. 이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에도 아무런 답이 없는데 선대위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세 개를 걸었다고 오해를 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. 선대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나 이거 해주면 나 선대위 들어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기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. 이게 옳은 말 아닙니까? 예. 근데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출당 요구하는 건 옳지 않고 탈당은 본인이 하는 거다. 윤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? 그저께. 우리는 뭐 하면서 전혀 탈당 의사가 단결해야 없잖아요. 된다. 자 그러면 지금 뭐 두 분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냐 가지고 토론을 좀 하셨습니다. 네. 남의당 얘기지만 지금 보니까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뭐 두 분이 또 이제 이 열변을 토하시니까
근데 뭐 이제 그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이번 선거에서 알겠습니다. 큰 의미. 당의 어떤 그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.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그다음에 친윤그룹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선거 전략적으로 따지면 김문수 후보가 참 바보 같다. 바보 같다. 왜 그러냐면 엉뚱한 한 씨한테 힘을 많이 썼어요. 정작 힘을 써야 될 한 씨는 저쪽 도곡동에 있는데 그냥 엉뚱한 그 윤석열 그 하버드 나온 윤석열인 엉뚱한 한 씨한테 주고 계속 고민 중입니다. 고민 중입니다. 이거잖아요. 저는 호남형입니다. 했던 사랑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분한테 공을 들이는 거는 표도움도 안 되고 본인들의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만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와 지금 김문수 후보의 큰 차이점은 윤석열을 보유할 것이냐 윤석열을 버릴 것이냐 이거예요. 근데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못 버려. 우리는 보듬고 같이 싸울 거야 이거잖아요. 그 부분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, 정당민주주의를 외친 분이 사실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계엄을 선포한 계엄에 대해서는 어제 사과를 했지만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럼 탄핵 계엄한 사람이 다시 직위로 복귀하는 게 맞느냐? 이 부분이 이제 민심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나. 한동훈 후보 못 보면요 김문수 후보는요 이번 선거 뭐 어차피 안 되지만 더더욱 시작도 안 된다. 왜 그러냐면 윤석열 안고는요. 윤석열 대 이재명 시즌 2 게임을 어떻게 해요? 못하지.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. 맞다니까 나 거기에 동의를 해요. 근데 나중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선거도 도와주지 않고 이 한마디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그 국민의힘 안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. 그럼 이제 제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사실은 말씀은 이제 대선 뒤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내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떻게든 대선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. 그러면 이제 김문수랑 떨어진 상황에서 김문수 선거운동을 도우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. 국민의힘 선거 운동을 하시라. 방금 말씀드렸잖아요. 한동훈 후보가 선거 좀 돕고 있잖아요. 이재명 공격하는 거는 지금 한동훈 후보일 게 없어요. 그리고 당원 모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? 당원 모집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뭐 전당대회 때 어떻게 뭐 짠물을 뭐 희석시켜서 뭐 물로 맹물로 해서 뭐 어떻게 전당대회 때 당심을 잡고 뭐 하겠다.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전당대회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동력을 끌어서 밖에서 도와주는 거지. 지금 아주 주요 지점에 적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공격하는 사람이 한동훈 후보밖에 없다니까요. 그걸 제 얘기는 단상에 올라가서 같이 마이크 잡고 뭐 이거냐 제가 그런 거 굉장히 그 별로 효과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. 뭐 김문수랑 같이 단상에 설 수는 없다.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? 그 얘기잖아요. 아니 지금 같이 뭐 따로 단상에 같이 만세 부르고 계속 같이 다니는 그 얘기예요? 한 번쯤은 이렇게 보여주고.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한동훈 생각 안 지금 해서. 대선도 안 나오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만 할 수는 없어서 맞아요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주요한 인물입니다. 신용상 객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. 고맙습니다.